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후장 오늘 화요일 시장이죠. 3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말인데요.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보다는 낫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더 맞을 듯합니다. 최근 많이 급등했던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조선주 중심으로는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스닥은 시총 상해주가 대부분 약세입니다. 그나마 이동재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그게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그렇게는 또 크지 않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 대형주 또 주줄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힘을 조금 더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게 핵심 키 포인트일지 그걸 알아야지 또 정보 선택에 유리하니까요.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1시 시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양시장이 3거래일 만에 조정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어제 대비로 했을 때 1.6%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760선 또 이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수급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더 빠질런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어제랑 큰 변동은 없는데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614선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다. 이 표현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 상황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좀 유입돼서 그나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역시나 매수의 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 연속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전자 섹터, 금융,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오늘 외국인과 반대로 전기전자 섹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제약바이오 섹터를 매도하고 있다는 특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만나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타나고 외국인 쪽에서 한 1,900억 원 빼거든요. 기관도 780억 원 매도, 개인이 나홀로 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포부는 있어요. 뭐냐면 HBM, 고부가 가치 제품, 그리고 두루두루 쓰이는 범용 디램 시장을 다 잡겠다 이렇게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내다볼 때 앞으로 SK 주가의 방향성은 특히 올해 하반기 이 디램 시장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폭등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디램 시장을 잡아야 SK 하이닉스의 하반기 팔자가 편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올해 디램 평균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사실 작년 10월부터 범용 디램 가격이 좀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올해 디램 평균 가격은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조금 더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35%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램 이 시장도 놓칠 수 없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이 있어요. 이거 이천 M1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천에 공장이 있는 거고 M은 생산 시설을 얘기하고요. SK하이닉스의 16번째 공정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장에 대해서 지금 집중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 써놨지만 공장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증설 투자를 시작하는 흐름인데 핵심 장비를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HBM용 디램과 더불어서 전자기기에 두루두루 쓰이는 이 디램, 그러니까 범용 디램 설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2000M16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디램 생산 능력의 약 22%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장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해당 공장 생산성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1.8배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에서도 이런 디램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폭증하는 디램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디램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이 필요합니다. 가동을 해서 제품을 내놔서 그걸 팔아야 되니까 수요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실적이 더 나오겠죠. 그런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4분기는 38만 장, 올해 2분기 40만 장, 그리고 올해 3분기 44만 장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월 평균 한 67만 장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HBM에서 먼저 선두 주자를 확보했고 앞으로 디램 시장에 대해서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보를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네, MSCI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들어가면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 효과 때문에 주가 상승을 누려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MSCI 같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8월 정기 리뷰 이런 부분에서 LS 일렉트릭이 들어왔고요. SK IET 테크놀로지는 빠졌습니다. 원래 편출 종목은 한 2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한 종목만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LS 일렉트릭이 이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약 1,724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적으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됐으니까 약 612억 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리밸런싱 적용은 30일이고요. 직접 지수 반영이 되는 그 부분은 9월 2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지수 편입 이 이슈는요. 분명 주가 상승 요인이긴 한데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 LS 일렉트릭은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보통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강심장을 가졌을까?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지 이 강심장의 빛을 발할 텐데요. 어쨌건 그 국내외 주식 채권 5조 4천억 원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2일과 5일을 각각 보면은 1조 6천억 원씩 매수했는데 주식 채권 할 건 없이 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보인 겁니다. 뭘 샀냐 봤더니 우량주 그리고 크게 떨어졌던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샀다라는 점으로 제가 그 종목들을 서술을 해놨습니다. 왜 이걸 샀을까 보니까 저가 매수, 이거는 이제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었고 그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어려운 말이지만 가계에 여윳돈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주식 채권을 우리 시장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블랙 먼데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잘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과 종목 상승이 필요한데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3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강심장일까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지켜볼 이벤트와 지표는 좀 상당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표 봐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관건은 고용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소비입니다. 왜 중요하냐?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이 소비가 흔들리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먹구름이 뒤덮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 눈치 보기 하는 이 장세에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지 오늘 마켓나우 3부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특징이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무색무취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듭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자, 오늘은 건전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대 저점에서 나온 V자 급등을 통한 양음양 패턴으로 5일선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일은 PPI, 14일은 CPI뿐만 아니라 16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을 통해 가지고 간망세가 좀 짙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이 휴장일 때는 우리나라는 호재고 반대로 우리나라 장이 일주일 동안에 징검다리가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의 매매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좀 꼬임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제적으로 좀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도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차익 매도 한 번쯤 나올 때쯤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 한 차례 나오고 있고요. 이 또한 추세 우상향의 현재 주도 섹터에 못 사신 분들은 오히려 더 오늘하고 내일의 오후장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지수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음봉은 오히려 더 어찌 보면 이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현재 거래소 쪽은 제일 강한 조선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현재 수주 잔량이 제일 많이 쌓이는 쪽에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들고 오늘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반면에 음봉이 나오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어찌 보면 하방에서 5일선하고는 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래도 지금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린 모습입니다. 자, 가파르게 끌어올리고요. 오늘 특히나 전 업종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1.59%. 오늘 하락 종목 수 지금 현재 1,255개, 1,300개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 안에서 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가파르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5일선하고 갭을 많이 벌려놨고요. 특히나 5일선 오늘 터치하고 나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주도 섹터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오늘 이동채 회장님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함께 또 2차 전지의 저점 매수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한 줄 평을 마무리해 드리자면요.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씀과 함께 오히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좀
편안하게 좀 시장을 봐야 될 텐데 네. 저희가 그 데일리 핫스핀에서 4가지 테마와 그 각 어울리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맞습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데일리 핫스핀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네. 자, 방산 섹터 볼 겁니다. 자, 이란이 이르면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이제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긴장감은 조금 더 더해질 듯한데 위기에 웃는 게 바로 이때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전기차 관련입니다. 근데 특히 전기차 화재입니다. 지금 전기차 공포증 이런 부분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 대책 수립 작업 이거 본격화했습니다. 열폭주라고 하잖아요. 수혜주 가려볼게요. 자, 다음은 곡물이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인데 러시아의 공격 심화에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수출 확대 노력을 하는 중인데 현실은 반토막이 났다 하죠. 이 이슈 안에 챙겨볼 기업 이야기는 뭘까요? 자, 마지막으로 통신입니다. 자, 통신사의 수익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기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성 둔화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주문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의 모습이고 실적이 개선될 종목 찾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네, 맞습니다. 방산은 나홀로 웃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현대로템이 5%, 스페코 5%, 한국항공우주 2%, 빅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주요 섹터들을 조금 전에 한 4개의 섹터를 설명해 드렸는데 역시 또 공통점이 있죠. 시장의 약세 흐름일 때 자주 나타나는 테마의 이 관련 업종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음봉이 깊고 하락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업종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업종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서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우상향 패턴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의 종목에서 집중해야 되니까 현재 오늘의 관련 종목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첫 번째 방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방산은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과 함께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째 보면 이 관련돼 있는 이 MSCI 편입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으로 몇 개월 정도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그대로 올렸다가 그 편입이 되고 나면 세럼봉이 나오는 경우가 봤는데 오늘 현대로템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어제 망치와 함께 오늘 전고점을 먹는 수급이 오늘 양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사고 팔고 있고 기관은 오늘 저점 매수에서 CD 매수가 오늘 오전장에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로 인한 오늘 양봉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1,000원짜리를 매물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5일선에서 현대로템을 좀 연속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단 현대로템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의외로 다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과거에 LIG 넥스원 과거라 해봤자 뭐 한 달, 두 달, 1개월 전이었죠. LIG 넥스원처럼 5일선 타고 가는 패턴이 자주 나오지 않고 잘 이탈하고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스윙,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서 3, 4일 정도의 사고 팔고 하는 스윙으로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페코인데요. 오늘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장중에 오전장만 해도 한 15%, 10%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종가 기준에서 지수가 다시 V장을 내면서 그에 관련된 트레이딩 물량들의 종목들은 오늘 윗꼬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 공격 전망 속에서 관련 테마들이 좀 질비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또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장중에 시장의 변동성,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테마 관련주의 섹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가 힘드시면요.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어제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저번 달에는 뭐 전쟁 발발 이슈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고 심지어는 다음 주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지수 약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오늘 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 이제 추세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맞습니다. 대한 덱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네. 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열폭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 그 화재에 대한 우려가 이런 네. 부분 좀 확산되고 있어서 정부가 좀 막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네.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담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도 늘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지만은 단기적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롱플레이로 움직이려면 밸류까지 따라오고 정부 정책 관련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길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며칠 안으로 좀 이제 이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좀 수그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뭔가는 알고 넘어가야지 다음에도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관련 종목으로 신속하게 또 따라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드 위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PCL 모뎀 국내 점유율 MS 90% 가까이 차지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과 함께 전기차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선통신 PCL이라고 그럽니다.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모뎀 장치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드 위즈가 어제 상한가 오늘 갭상승의 급등을 좀 하다가 오늘 장중에 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꼭 양봉의 이 풍차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가 관리가 되면 소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 섹터의 이 종목은 민테크를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전장만 해도 좀 끌어올리다가 오후장 되면서 좀 밀리고 있는데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상태를 성능 검사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검사 진단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국내의 EIS 배터리 진단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 차지할 만큼의 민테크의 검사 진단 이 솔루션의 그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급등을 나오고 오늘 오전장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또한 테마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이제 곡물 가볼 거예요. 곡물 같은 경우에도 좀 위기 속에 추수하는, 그러니까 열매가 좀 맺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곡물 하면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올해 엄청 덥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채소값뿐만 아니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이 한 차례 단타 물량이 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곡물 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한일사료가 볼 수 있는데 한일사료를 왜 첫 번째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 기술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금은 월요일장의 급락 이후에 바로 5일선 살리고요. 오늘 특히나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400만 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2일 금요일장에 거의 500만 주였는데 오늘 400만 주 실어주면서요. 60일선 살짝 저항을 받지만은 이 U자 패턴, 다시 말해서 짝꿍댕이 패턴으로 보이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은
주는 어찌 보면 곡물 관련주에서 기술적으로 제일 완벽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의 들어오면서 마사지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또한 종가 기준으로 자 60에서 뚫어주면 오히려 더 좋고 이 저항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약간의 이 트레이딩 물량만 매매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도 조금 전에 보셨던 한일사료처럼 패턴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나 한일사료보다도 바디는 작죠. 단봉의 양봉입니다. 자, 단봉의 양봉이라 해서 여러분들 덜 올라가서 따라붙을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테마 관점의 종목들은요. 장대 양봉 오히려 더 상한가 20%로 종가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 마감하는 종목이 내일 아침까지의 재료가 상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갭상승이 띄우는 게 괜찮고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오늘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뽑다 보니까 미래생명 뽑았지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 수익적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사료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은 우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통신주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통신 같은 경우에는 KT가 좀 나올러 오늘 2% 상승 네,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좀 전망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주 한 3번 또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이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반대로 이 거래소 쪽에 보험, 생명 그리고 은행 쪽에 좀 움직이는데 저는 오히려 더 통신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 시장이 약세 흐름일 때는 오히려 더 방어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KT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추세가 우리 금은 월요일장 전에 추세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가 복원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 복원력이 빠르다는 것은 대기 매수가 상존하고 있고 오히려 더 시장이 안정된다면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 밸류 공시와 함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KT를 분할로 매수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도 SK텔레콤입니다. 자, 우리나라 1등 이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사업 호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AI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전망과 함께 자, 한 달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복수 혈전 하듯이 쌍끌이를 모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금은 월요일장은 없이 자 V자 반등 다시를 통해 복원력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T도 괜찮고 SK텔레콤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들 주도주는 SK텔레콤의 기준을 두고 하반기까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까지, 통신주까지 봐주셨습니다.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 보니까 첫 번째 1등 보험, 2등 정유, 3등 통신 이렇게 좀 순서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으로 전략을 세워드리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이데일리 스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드릴 수가 있는데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운 날 시원한 전략으로 함께해 보세요. 자,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들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오상자일이 한시 구간 슈팅이 나왔습니다. 현재 1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전엔 20%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도 엮여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테마가 함께 엮여있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있고요. 그리고 웹젠 현재 11% 오릅니다. 신작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뮤 모나크 2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뮤 모나크가 이제 이전에 지난 하반기에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후속작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 MMORPG 용과 전사도 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장 시장이 약하니까 우리금융지주, 현대해상, KT 같은 종목들도 선방을 합니다. 실제로 업종 상위에 보험, 금융, 통신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보험과 금융 쪽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주주환원 기대감도 하반기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통신주들은 경기 방어주로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하죠. 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가가 급변동성을 보일 때도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밸류업뿐만 아니라 이젠 AI 쪽으로 신사업 기대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 모두 2%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6%가량 상승 중인데요.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 유가와 곡물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테마 3등 현재 사료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게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INC가 30% 오릅니다.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숨고르기를 보이다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 연속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가 26% 상승 중이네요. 당근마켓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있죠. 이 당근마켓이 최초에는 80억 원가량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측정을 해보니까 3조 원가량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오늘 캡스톤 파트너스가 26%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장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도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화학 같은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물류 쪽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13%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전기차, 화재, 충전 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 RT캐스트, 캐리, 한농화성 그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맥스까지 16% 정도 올라주고 있네요.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는 이유는요.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기 쪽으로도 이제 과충전이 됐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 교체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쪽에서도 PLC 모뎀을 부착한 충전기를 좀 보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국내 1위 업체 PLC 모뎀 쪽은 그리드 위즈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좀 혼조세가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 내에서 GSC가 12% 오릅니다. 앞서서 중동 긴장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외에도 도시가스 쪽으로 GSC도 함께 올라주고 있네요. 한의의 피살 사건 이후에 이제 헤즈볼라 최고 지휘관까지 공습으로 살해에 성공을 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함께 엮여 있는 게 스페코가 5.9%, 방산주죠. 그리고 흥하해운이 해운주로 2.99%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전기차, 화재 쪽으로는 한빛레이저, 민테크, 3기V 정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장 시세가 조금 엇갈립니다. 민테크와 3기V는 각각 6%, 7%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제nem이 14% 상승 중인데요. 그린벨트 해제와 엮여 있다는 점. 그리고 휴마시스 3% 내림세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시장에선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랐나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진 SM 보겠습니다. 신진 SM 15% 오르는데 구리와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와 함께 KBI 메탈 대표적인 구리주로 꼽히죠. 3.35% 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참 좋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상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화면의 하단에 나오는 이 종목명 비중 단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셔서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문자 샵 37
4372를 이용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이후에는 이제 대안주 시간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저희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샵 3772로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뒷자리 3991님인데 녹십자에 대한 고민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가는 15만 원이고 비중이 꽤 많아요. 50%. 예.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녹십자가 어제가 52주 신고가였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손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얼마에 매도하면 좋겠냐고 맞습니다. 여쭤보셨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추세 좋고요. 지금 트렌드 좋고 그리고 재료 좋고 수급 좋고 다 좋지만 딱 하나 비중이 좀 그렇습니다. 자, 비중을 50%까지 준다면 그만큼 좀 믿음을 갖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방송을 듣고 매수하셨다면요. 좀 잘하신 거고요. 비중 관리는 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이 한 3, 4년 정도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에 어찌 보면 화려한 이 급등 이후에 한 3년 조정을 받고 이젠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오히려 더 2025년을 향해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면역 글로 불린 혈액 제제의 알리글로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게 내년 시장이고 특히나 이제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매출이 1,500억으로 잡히는데 이게 마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올해보다도 내년을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 우상향 패턴인데 특히나 오늘 시장이 조금 이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 5일선뿐만 아니라 깊은 원봉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이 비중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히려 더 이번에 이 목표가를 한 20만 넘게 잡아도 괜찮은데 단 16만 원에서 17만 원의 자리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비중을 지금 25%에서 20%까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더 추세는 이상 없지만 비중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오히려 더 이 상담에 좀 남기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많으면요 잠 못 잡니다. 주식은요 사기 전에는 호재, 사고 나면 악재, 사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이고요. 사고 나면 나쁜 것밖에 안 보이는 주식의 생리에 심리에 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녹십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 오히려 더 올라갔을 때 비중 관리 다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비중 관리 중요하다고 하는데 달걀도 바구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달걀만 담지 마라.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걱정도 더 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이데일리 TV 그걸로도 댓글 창을 통해서도 이제 상담받고 있는데 꿈을 꾸는 사람들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한선 엔지니어링 궁금하신데 매수가가 10,000원이고 비중이 10%. 대왕고래 테마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긍정적이신데 얼마나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얻으실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에서는 지금 네. 2개의 종목, 몇 개의 종목이 지금 현재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뭐 주도주라 그러면 당연히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특히나 화성밸브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종합백화점 재료의 홍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의 이 회사의 담당 이 홍보이사님께 오히려 더 지금 잘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 SOFC 고체물 쪽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붙어 있고 특히나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피팅, 가스 밸브 쪽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재료가 붙어 있는 자, 한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특히나 61선과 22선을 파동을 주고 타고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 그리고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의 음봉의 이동평균선 항상 상단에 위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격 메리트를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원이죠. 이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 주도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V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현 가운데는 오히려 더 한선 엔지니어링은 현재 나오고 있는 단봉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고, 현재 들고 계시는 단가 현재 수익 중이니까요. 오히려 더 대왕고래의 이 그 한국가스공사의 슈팅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전고점에 15,000원짜리 14,000원을 슈팅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이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이 문의 주시면 그때 나오는 캔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정 파트너님께서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보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튜브로 주신 분 그리스님 상담 도움 드릴게요. 에코프로 궁금하셨다고 하고 매수가가 94,000원, 비중이 5%, 신저가라 매수를 했는데요. 얼마나 더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도 있고 이동재 전 회장의 그 광고적 특별 사면 개별 이슈도 있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막 주가가 막 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자, 에코프로는 과거처럼 화려한 또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회장님이 드디어 이제 나오셨습니다. 경영 복귀에 경영 복귀까지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저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신 단가는 94,000원짜리니까 현재 전혀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조만간 이동철 회장님의 이 경영 복귀의 기대감으로 나오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최대 저점은 현재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우하향의 지금 역배열 시장에 저항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8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가감한 손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없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번쯤 잽을 치볼 만한 자리고, 지금 현재는 보유하는 데는 이상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만약에 5일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86,000원 세rum봉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 문의가 없으셔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시청자님들이 저희가 네. 지금 얘기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에 IMK님 너튜브를 통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봐드릴게요. 자, 삼성전기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20%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7월 이후에 고꾸라졌잖아요, 이 삼성전기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삼성전기의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삼성전자만 오늘 플러스,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늘 마이너스 2.5%를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의 주신 분 꼭 메모를 해 주십시오. 7월 22일과 7월 23일 이 21선 세rum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이거는 다음에는 꼭 이런 자리는 매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6월 26일과 6월 27일 자리는 골드크로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월 22일과 7월 23일은 세rum봉, 21선 이탈하는 데드크로스입니다. 주식은 골드크로스에 사서 데드크로스에 팔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점을 모릅니다. 우리는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세rum봉,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매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지 개인들은 알기 힘듭니다.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가 빠른 그 친구들이 움직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
인해 수급이 들어올 때 정배열 초입에 따라가야 되고 데드콜로스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현재 자리는 오히려 더 매도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5일선 이탈했지만 거래량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며칠 동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을 힘입어 본다면 자 오히려 조금 더 며칠 좀 더 기다려보고 오히려 더 21선을 저항을 받는다면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오히려 더 삼성 쪽보다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영업이익의 볼륨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의 영업이익의 볼륨이 최고치로 다다라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기보다도 오히려 더 삼성전자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기대할 만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 2분기 실적 어닝입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올해는 8,635억이 납니다. 전년 컨센서스 대비 자 전년 대비 35% 성장하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가실 생각이면 홀딩 그리고 단기 포지션으로 교체 매매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21선에 부딪힐 수 있는 1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끊어내고 자 교체 매매 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 내일도 열립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관련 종목들은 저희 다 이제 이 네임을 좀 변경했습니다. 대안주라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체 매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이분들은 꼭 대안주를 꼭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자, 웹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보통 이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이 성장주에 있는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때 첫 번째 숫자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점핑 양봉의 장중의 매물을 앞전의 매물을 다 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웹젠이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하운드 13의 국내 게임 개발사였습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신작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생각과 이 보고와 함께 외부 작품의 적절한 비중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의 이 올해 하반기부터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따라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어제였습니다. 신작 자 용과 전사의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하반기 영업이익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올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2분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영업이익을 통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는 한 650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2분기는 상반기는 우리는 버리고 오히려 더 하반기 시장을 위해서 웹젠이 오늘 거래량 터지는 자리는 이제 출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스윙 관점으로 보고 분할로 한 3일 정도 끊어서 밑에 꼬리에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자,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손절가 1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야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자, 이 2000년대 최대의 이 상승률을 보였다가 자, 99만 원, 90만 원 찍고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오히려 더 자,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적자까지 그리고 내년 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를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 보수적인 관점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NC소프트. 자,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6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망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자, 오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을 꼭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꼭 여러분 제일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침 8시 30분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아침 크래프톤을 직접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 그리고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게임주가 대세일까요? 다수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의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가 21일 독일 쾰른에서 열립니다. 국내 여러 게임사들이 이 게임쇼에서 여러 가지 신작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신작 흥행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출시 목표인 게 있어요. 이 다크앤다크 모바일가 있고요. 또 인조이를 출범해서 이 서구 게이머들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하반기 신작 게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41만 원으로 기존은 37만 원이었는데 41만 원으로 올려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펄 어비스도 게임 개발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붉은 사막을 공개하는데요. 10년 전에 선보인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흥행작이 없어서 이번 신작 게임 굉장히 가슴 주목을 불끈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게임주가 주도주로서 신작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최선을 다해서 오후 1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